나에게는 여기 같은 검진센터에서 받은 4년의 건강검진 자료가 있다. 2016, 17년도에 인생 최고 몸무게를 찍을 당시에 무서워서 2년간 검진을 피해 다녀서 그때 자료는 없다. 2018년도에 어떤 계기로 피검사를 했다가 다 망가진 수치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때 술을 끊었고 음식도 조절하며 체중 감량을 시도했다.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당시 자료를 수소문해봤는데 다녔던 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자료를 구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그걸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영영 사라지게 됐는데 내가 이걸로 거짓말을 해서 득볼 것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때 자료를 찾는 거는 포기하기로 했다. 먼저 2018년도 자료를 살펴봤다. 검진일은 11월인데 피검사로 망가진 수치 확인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여기 혈액 종합 검사지를 살펴보면 거의 한개에 걸친 것들도 있긴 한데 공복 혈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다. 꼼수가 좀 있긴 했지만 몸무게는 108kg으로 나와 있다.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와 있지만 아직 젊어서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이 모든 게 술을 끊고 단 4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몇 가지 비밀이 숨어 있다. 일단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았고 혈압도 160이 넘어서 약물 치료를 시작했었다. 음식 조절은 그때 이후로 어느 정도씩은 하고 있었고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회사 주변 산책도 시작했다. 건강검진 일주일 전부터 더 빡세게 음식 조절을 했었고 대장 내시경을 위한 장청소약 콜라보를 통해서 억지로 108kg을 만들었다. 하나라도 더 수치가 좋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무 의미 없던 건강검진 전 몸 만들기를 했던 마지막 해가 바로 2018년이었다. 그때 108kg은 건강검진이 끝나고 뭘 좀 먹었더니 순식간에 110kg을 넘어가 버렸다. 하지만 그 모든 비밀을 알고 보더라도 단 4개월 만에 이런 변화를 이뤄낸 것은 모든 걸 내려놓고 있었던 나 스스로도 놀랄만한 결과였다. 마지막 장에는 인바디 결과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2019년 자료를 살펴보자. 혈액 종합 검사지를 살펴보면 전년도 이후로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약발이 섞여있긴 하지만 정상 범주에 들어왔던 수치들을 잘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공복 혈당은 높게 나와있다.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약 처방을 받고 혈액 검사를 하는 내과에서 당화 혈색소를 측정한 수치는 5.5로 정상 수치에 들어왔다. 최초에는 꽤 높았던 것 같은데 기록을 해두지 않았다. 다른 수치들도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체중이 증가한 것이었다. 18년도 대비 8kg나 차이가 나지만 관리 초반이라 좀 더 빡세게 했었고 검진 일주일 전부터 꼼수를 부려서 의미 없는 체중 감량을 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큰 차이로 보기는 힘든 수치다. 검진 후 순식간에 불어나서 116 근처를 1년 넘게 유지했었다. 이 시기에 검진 결과지의 인바디 결과를 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혼자 신나서 이거 무조건 된다면서 중얼거렸었는데 그건 바로 인바디 결과지에 있는 기초 대사량을 이용한 다이어트였다. 인바디 결과지대로라면 내 기초 대사량은 2061칼로리다. 기초 대사량은 운동 좀 해본 사람들은 다 알 거다. 숨만 쉬어도 소비되는 열량을 말하는 건데 나는 거기서 빙고를 외쳤다. 내가 하루 종일 전혀 안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기초 대사량만큼만 먹으면 무조건 빠질 거라는 생각이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먹는 열량보다 쓰는 열량이 많으면 빠진다는 건 기본 상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냥 그걸 여기다가 적용한 거였다. 결과부터 말하면 처참한 실패로 끝이 났다. 철저히 열량을 재기 위해서 열량표가 표기되어 있는 공산품을 주로 먹었다. 열량 이내에서는 뭐든 허용을 해보자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을 주로 먹었다. 그렇게 라면을 한 달이 넘도록 1일 2~3개 정도씩 섭취를 했는데 열량으로 따지면 3개를 먹어도 2000칼로리가 안 되는 수치였기 때문에 무조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단 1kg도 빠지지 않았다. 먹는 것보다 쓰는 게 많으면 빠진다며. 기초 대사량 2000 넘는다며. 하루에 1000에서 많아봐야 2000도 안 되게 먹는데 왜 안 빠지는 거냐고. 뭔가 제대로 잘못된 걸 느꼈다. 일단 음식별 표기 열량이 틀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완전히 배제를 했다. 이게 틀렸다면 아마도 식약처 같은 곳에서 먼저 걸고 넘어졌을 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다이어트 상식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건데 여기서 나는 2개의 가설을 세웠다. 첫 번째, 기초 대사량 측정이 잘못됐거나 두 번째, 음식의 열량은 다이어트와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 일단 첫 번째 가설은 만약에 기초 대사량 측정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따로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에 대한 검증을 하기로 했다. 그게 바로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저탄고지 식단이었다. 사실 지금은 저탄고지 식단에서 많이 바뀌긴 했는데 저탄고지는 다들 알고 있으니 설명하기 편해서 그냥 저탄고지라고만 이야기를 했다. 솔직히 이거 시작할 때 주변에서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당시에 빨간 고기가 몸에 안 좋다는 둥 이상한 말이 많이 떠돌 때였어서 고기만 먹으면 죽는다 부터 시작해서 뇌는 탄수화물만 쓰기 때문에 뇌에 안 좋다, 멍청해진다까지.
근데 어쩌지? 나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회사 잘 다니고 있고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물론 한정적인 경험이겠지만 내가 겪었던 것들을 기준으로 말하면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이 해줬던 모든 말들은 적어도 지금 이 시점까지는 다 틀린 말이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렇게 안 된다고만 했던 사람들도 일부 이해는 된다. 식단을 하는 나부터도 이런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반신반의를 했었으니까. 내가 저탄고지 식단을 하면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뭘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거다. 얼마나 먹는지는 그 다음 이야기였다. 기름진 음식이나 고열량 음식이라고 다 살이 찌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확고해졌다. 그동안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미스테리였던 부분에 대해 몇 발자국은 더 다가간 느낌이었다.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어찌됐건 나는 1년 가까이 저탄수화물, 저당질 시기를 유지해왔고 2020년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나에게 아주 큰 변화가 찾아온 뒤였다. 여기 2020년 결과지를 살펴보면 일단 전년도 대비 체중이 24kg 감량이 됐다. 다른 거 하나도 안하고 먹는 음식에서 당, 탄수화물 비중만 줄였을 뿐인데 엄청난 체중 감량이 된 것에 스스로도 놀랐다. 그리고 공복 혈당이 완전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 하지만 모든 수치가 다 정상인 건 아니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랑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가 있었다. 사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다. 저탄고지 관련 많은 연구에서도 드러났던 결과인데 논란이 아주 분분한 내용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건 무조건 안 좋다고 하는 기존 주장도 있는 반면에 LCHF 식단을 유지하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케토시스 상태가 되는데, 양쪽의 주장이 너무 팽팽해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못 내리고 있지만 내 건강에 관련된 일인 만큼 신중하게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체중 감량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확인이 됐다. 공복 혈당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더 떨어졌다. 근데 인바디 결과는 살을 14kg나 더 빼라고 한다. 도대체 정상 체중이 뭔데? 그리고 드디어 올해 2021년 건강검진 결과지가 집에 도착했다. 사실 작년 거보다도 올해가 더 기대가 됐었다. 작년에는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을 유지한 식단이었는데 올해는 1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유지한 거라 몸도 익숙해질 만큼 익숙해졌을 거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건강검진 결과가 엄청 궁금했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마침 지금 이런 내용들을 영상으로 남기고 있는 시점이니 의미 있는 자료들을 남겨보자고 다짐하고 갔는데, 아침에 검진 시작하고 거의 바로 수면 내시경을 하는 바람에 몽롱한 상태로 있으면서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못했다. 아무튼 기대했던 결과지를 한번 살펴보자. 작년에 이어 쭉 식단을 잘 유지해오면서 86kg까지 감량을 했었는데 올 초에 대장계실염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서 끓었던 탄수화물을 다시 먹기 시작했다. 초반에는 최대한 안 먹으려고 노력했는데 입원하면서 일주일간 금식 처방이 내려졌었고 퇴원 전에 보식으로 죽이 나오는 거는 안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1년 4개월 정도 만에 절제했던 탄수화물 시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탄수 시기를 시작하고 불과 3주 만에 무려 8kg의 체중 증가가 있었고 다시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었다. 매일 먹은 것도 아니고 주말에만 먹었던 건데 상당히 억울했다. 물론 주말에 먹을 때 그동안 참았던 보상심리 때문인지 많이 먹긴 했었다. 하지만 LCHF를 하면서 섭취했던 칼로리에 비하면 한참을 못 미친 열량을 섭취했었는데 이렇게 급격한 체중 증가가 있는 걸 보면 살찌는 거랑 칼로리는 큰 상관이 없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렇게 2018년도에 술 끊은 시점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에 1년 금주 결과, 그리고 2019년도에 시작했던 저탄수화물 시기, 그 후 2년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2021년 현재 지난 4년간의 건강검진 결과표 기준 최고 무게를 자랑했던 2019년 116.2kg 대비해서 2021년 92.2kg으로 24kg 감량을 했고 공복 혈당이 조금 높았던 게 개선이 되었다. 좀 더 드라마틱한 결과 연출을 위해서 망가진 걸 처음 알았던 당시의 혈액 검사 수치를 가져와서 영상 제작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검사했던 병원이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그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상당히 아쉽다. 운동은 이 채널의 첫 영상을 찍으면서 시작했던 그 운동 목표를 지금 이 시점까지도 지키고 있는 거 이외에는 없었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운동 없이 저탄고지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서 일부러 만든 상황이 아니다. 중간에 갑자기 끼어든 전염병 때문에 본의 아니게 헬스장을 쉬게 되면서 음식 조절만 하게 되어버린, 그러니까 우연한 일로 운동을 그만두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운동 없이 식단만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하게 된 그야말로 소 뒷발의 쥐를 잡은 테스트가 되어버렸다. 물론 모든 수치가 다 좋아졌으면 훨씬 좋았겠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는 거랑 빌리루빈 수치가 높아진 두 가지가 조금 신경 쓰이긴 한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증상은 단지 LCHF만이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든 문제다. 담석증 때문에 19년도에 담낭 제거 수술을 했는데 이 수술을 하면 100% 빌리루빈 수치에 영향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사실상 정확한 비교는 힘들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과연 나쁘기만 한 건지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학계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다.
현재 저탄고지 식단을 3년차 유지 중인데 위에 두 가지 수치를 제외하고는 모든 예후가 다 좋은 상태로 유지 또는 개선이 되고 있다. 단순히 수치를 떠나서 개인적인 느낌도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졌고 건강해졌다는 것을 매일 실감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식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건 탄수화물과 당을 뺀 모든 음식에 대해서 양 조절이나 간을 싱겁게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먹고 싶은 다른 음식이 있을지언정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그런지 싱겁게 먹고 가려 먹고 적게 먹으면서 맨날 배고파했던 지난 다이어트보다는 훨씬 견디기가 수월한 느낌이었다. 살이 잘 찌는 체질로 타고났기 때문에 실행했었던 여러 해의 다이어트 경험으로 비춰볼 때 이 결과는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이 안 될 거라는 것쯤은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렇지만 지난 3년간의 섭취 음식과 체중 변화를 기록해오며 축적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카더라가 아닌 나는 이랬다 하는 정보를 어딘가에는 남겨두고 싶었다. 이 기록들을 바탕으로 적어도 주변 사람들의 질문들에 대해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게 됐다. 살 빼고 싶으면 먹는 음식을 먼저 바꿔보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없다면 한 번쯤은 저탄수화물 시기를 한 달 정도만이라도 시도를 해보라고 말이다. 단순히 주관적으로만 판단하는 결과 말고 의사들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피검사나 건강검진 등을 통한 수치를 바탕으로 기존에 알려진 다이어트 상식들이 정말 맞는지 체크를 병행하면서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내 건강은 소중하니까. 그렇게 메모를 통한 체크를 했는데도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때 그만둬도 늦지 않다. 고작 한 달간 식이 조절로 몸이 망가져 버린다면 이미 다른 문제가 있어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탄고지 식단이 해외에서는 당뇨 환자를 위해 처방되기도 하고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점에서 아직 건강하다면 한 번쯤은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럼 이것으로 4년간의 건강검진 결과 리뷰를 마치며 우리 모두 건강을 위해 화이팅!